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그 정부,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노숙인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게 제가 그 KBS 시사기획창에서 여성 노숙인을 취재를 해서 내보낸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을 보고 그 방송을 찍었던 그 취재를 했던 기자가 인터뷰를 했던 기사를 봤는데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얘기를 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알게 모르게 여성 노숙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세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그런 여성 노숙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통계를 내고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2021년 이후로 여성 노숙인에 대한 통계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게 그 올해 정부에서는 여성 노숙인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답니다. 여성 노숙인 관련 예산은 정부 책정한 예산이 꼴랑 1억 원이었습니다. 1억 원. 그 1억 원을 전액 없앤 겁니다. 네. 1억 원이라는 돈이 뭐 서민들 입장에서는 큰 돈이긴 합니다만은 여성 노숙인의 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최소한 1,000명 이상 된다고 봤을 때 그 1,000명을 기본적인 걸 케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달랑 1억 원을 책정해 뒀었는데 그마저도 올해는 완전히 삭감을 해서 여성 노숙인을 관련해서 어떤 그 케어를 하거나 보살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거죠. 너무너무도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도소가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에 죄를 짓고 들어간 분들이, 재소자들이 이제 교도소에 있는데, 책정된 음식비, 식비 예산이 30억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뭐 크다. 재소자 숫자하고 나눠보면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하루 평균 한 5천 원 정도의 식비가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거리에 계신 노숙인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직장을 잃고 건강을 잃고 가족과 헤어지고 정말 살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잠잘 곳마저 없어서 거리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최소한 두 가지 점에서 발버둥을 칩니다. 첫째는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렇게 힘들지만 최소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 이분들이 어찌됐건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그렇다면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간 분들보다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이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국가로서 국민에 대한 기본권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잠자리가 제공되지 않아서 거리에서 잠을 잡니다. 특히 여성 노숙인들은 상시적 성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가 쉽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잠자리가 어딘지를 사람들한테 밝힐 수도 없고요. 거리를 떠돌고 공중 화장실에서 잠을 자고 아무도 보지 않는 빈 공간에 들어가서 겨우겨우 눈을 붙이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쉼터를 만들고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 달랑 1억 원 그걸 전액 없앴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심각한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충격을 제가 받아서 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2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을 제가 겪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경향신문이라는 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었는데요. 그 칼럼에서 한번 썼던 얘기도 합니다. 서울시 얘기인데요. 이번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인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동안 연 30여억 정도로 39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노숙인들의 진료비를 충당을 했었습니다. 노숙인 관련 진료 예산이 39억이었는데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도 말에 2022년도 노숙인 진료비 예산을 무려 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경향신문 칼럼에 썼습니다. 점점 살기 힘들고 점점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노숙인을 위해서 예산을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돈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서울시에서 바로 반박이 왔습니다.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전년도 책정한 예산을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불용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불용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39억에서 34억으로 줄인 거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코로나 때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으니까 노숙인들이 있는 곳에 잘 가지 않은 거죠. 현장 행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가뜩이나 힘든 노숙인들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최소한 마스크 정도도 들어오지 않아서 어떤 노숙인, 대전에 있는 제가 아는 어떤 노숙인은 마스크를 무려 한 달째 한 마스크를 시커매질 때까지 끼고 다니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점점 감염될 확률도 훨씬 거리에 계신 분들이 높고 건강이 악화될 확률도 훨씬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세심하게 이분들을 돌봐야 되는데 다가가지를 않은 거죠. 다시 말해서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예산이 남죠. 그 예산이 남았다는 걸 빌미로 그 다음 해에 예산을 5억을 삭감한 겁니다. 공무원들 물론 코로나 때 고생하신 거 압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의 감염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 무진애를 쓰고 특히 보건의료 쪽에 계신 분들은 정말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생하시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 취약계층, 그중에서 특히 거리의 삶을 사는 분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분들은 평소 그분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코로나 때는 민심이 흉흉해져서 그런 기부 물품도 굉장히 줄었고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들은 삶을 영위하기에 안 좋은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최소한으로 책정돼 있었던 진료비 예산을 삭감했던 겁니다. 그런 일들을 2년 전에 겪으면서 서울시하고 제가 썼던 칼럼 때문에 사실 논쟁도 했습니다. 서울시 대변인이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문제 삼겠다.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겁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노숙인 인문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2005년, 2006년, 2007년 이때 이 초창기 때만 해도 그때도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그때 서울시의 복지 관련 회의를 하고 돌아온 사회복지사가 전한 바로는 그때 아마 서울에서 커다란 어떤 국제 행사가 계획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노숙인들을 거리에서 치워라 라는 식의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도 물론 제가 칼럼에 썼죠. 가난한 사람들, 거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대하는 서울시의 태도가 이래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걸 제가 칼럼에 썼었고 결국은 그 시장 때 임기 말에는 서울역 대합실에 노숙인들의 출입을 금한다. 노숙인들이 서울역 대합실에 왜 들어갈까요? 한 대 있다가 추운 데 있다가 그래도 그 대합실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조금 몸을 녹일 수 있으니까 들어가 있기 마련인데 물론 기차를 이용하시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좀 불편함이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따뜻한 곳에 들어와 있는 것을 법으로 막는다? 지자체에서 그걸 강제로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행정을 폈던 기억이 있어서 더더욱 제가 예산 삭감 소식을 듣고 흥분을 해서 제가 화가 나서 칼럼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한 2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저는 전국에 있는 노숙인 시설 12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인문학 강의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노숙인 시설 중에서 여성 노숙인 시설에 가서 인문학 강의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열린여성센터 그리고 디딤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특히 이 디딤센터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유일한 여성 노숙인 센터입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예산조차도 정부에서 완전히 없앴다는 거죠. 이분들 죽으라는 겁니까? 걱정 없이 먹고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죄를 지으라는 겁니까? 교도소 들어가면 밥 먹여주고 잠 재워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비록 가진 거 없고 가난하지만 남한테 폐 끼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제발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나서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영역에 살 수 있는 데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처럼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런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잘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국가가 나서야 해야 될 일이고 지자체한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정부대로 지자체대로 서로 협력해서
거리의 삶을 사는 분들이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곡하게 호소드리는 위해서 저희 여성 노숙인 예산 1억 삭감을 내년에는 반드시 철회하고 예산을 더 늘려서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정부에서 도와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좀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